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와저스키 주식 채널 편집자 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주식을 좀 배우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편집할 줄 아신다라는 이야기 듣고 이제 편집을 같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편집을 하신 지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럼 그 말은 즉 제 강의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듣고 실천하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 하락장에서 하락할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이제 뭐 사셨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사셨고 했는데 또 수익이 잘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단타 투자하시진 않잖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장타, 뭐 스윙 투자, 뭐 단기 스윙 이런 매매를 뭐 종합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뭐 알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단타도 할 줄 알고 스윙도 할 줄 알고 뭐 가치 투자도 할 줄 알고 전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관점이 다 똑같죠. 네, 세력 수급을 보고 세력적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죠.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수익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수익 매매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주식을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냥 뒀다가 며칠 뒤에 뭐 수익 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단순히 다 그 생각으로 주식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수익 매매를 연구하고 시작하고 이거 한 1년인가? 그 뒤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초짜 시절이죠. 시장이 박살나면 수익 기법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이 없구나. 그걸 몸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 시장의 중요성을 여러분께서도 깨닫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네, 세력 수급이고 재료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다 낮아빠지는 게 시장 영향에 따른 종목들의 하락.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익 매매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관점으로 연구하고 또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기꺼이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시작했을 때는 뭐 주식을 가르쳐 주는 게 많이 없었어요. 뭐 지금 유튜브가 막 발달해 갖고 많은 사람들 정보도 주고 막 이렇게 쉐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배울 때만큼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그때 시절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제 오로지 다 독학하면서 주식을 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독학하는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시장이 낮아빠지니까 그냥 기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구나. 정말 좋은 회사도 다 박살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됐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시장 상황을 무시한 상태에서 수익 매매를 접목시키는 건 승산이 있다 없다? 없다. 승산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상승장 때 승산이 있어요. 상승장은 주구장창 올라가잖아요. 큰 폭락이 안 나오잖아요. 큰 폭락 나온다 해도 곧바로 회복해주는 게 상승장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매매 때 상승장에서는 여차저차해서 좀 물렸어요. 아, 며칠 기다려볼까? 그러면 올라와요. 그럼 그때 학습이 되죠. 아, 존버하면 이기는구나.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승장에서만 통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하락장세에서 폭락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게 전혀 소용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편집자분은 과감하게 어디서 매수를 들어갔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편집자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제가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장이 하락할 때 과감하게 매수하라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두 군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 일단은 사라. 한 주든 얼마든 일단 하락할 때 쌓일 때 사는 훈련을 좀 해봐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때 매수를 하셨고 전 수익이 났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같이 샀으니까요. 스윙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가장 적중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윙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보합일 때 샀다가 시장이 꼬꾸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실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슈퍼게임이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20% 맞는다? 그거 용납 안 됩니다. 아니 애초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맞으면 슈퍼게임이 자체가 될 수가 없고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손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장사로 따지면 뭐 마진이 남아야 되잖아. 내가 뭐 얼마에 팔고 얼마 남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하락을 크게 맞는 거를 습관화 해버리면은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이거 만회하려면 얼마나 수익 봐야 됩니까? 20% 30% 수익 봐야죠. 여러분 30% 20% 수익 보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진짜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사실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자, 최근 뭐 한 6년 정도 흐름만 본다고 할지라도 자, 이 말도 안 되는 하락들이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딱 이때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모멘텀이 좋아서 꺾여도 바로 반등 나오는 시장이었죠. 이때는 어떤 정신이 투철합니까? 존버 정신. 지금은요, 그냥 절망이죠. 존버고 뭐고 지금은 절망 단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 상관없이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단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단타 이야기하면 또 끝도 없죠. 단타가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돈을 회전시킨다는 것 자체가 수수료를 계속 내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땀 한 땀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많이 보셔야 되고 장중에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냥 묶어놓고 올라가고 기다리는 이런 단순한 매매 패턴은 사실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 돈들을 계속 돌리면서 수급 분석하면서 테마 분석하면서 계속 단타한다는 건 이건 거의 전업 투자자라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전업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단타 매매는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국 시장에 맞춰진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이 시장 하락에 맞춰서 전략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을 포트폴리오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이 하락을 계산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한국 시장이 이렇게 개떡 같은 시장인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툭 하면 그냥 빠지고 몸물 일만 있으면 빠지고 김정은 미사일 쏘면 빠지고 대통령이 무슨 소리 하면 빠지고 아주 빠지는 거에 특화된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다. 근데 이전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시장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요. 큰 폭 하락은요.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하락 나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과 같은 하락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앞으로 좀 이런 하락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례적으로 아니 뭐 떨어지는 뭐 이슈도 사실 어이가 없기도 하죠. 금리 인상 자꾸 이거 몇 번이나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죠. 금리 인상은 이건 기업들이 금리를 올려도 이자를 낼만 하니까 올리는 거다. 자꾸 꼭 그 말씀 드리죠.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확실히 되죠.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는데 또 뭐가 중요해요? 인플레이션인데 주식은 기업이잖아요. 아니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서 주식이 무너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증시를 한번 여태까지 보세요. 서민 경제가 뭐 좋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빈부격차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있어요. 서민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다 하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막 경고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 거죠. 물론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기업의 실적을 보자. 2분기를 보자. 2분기 때가 인플레 제일 심했잖아요. 웬걸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주요 기업들은 매출 방어에 다 성공을 했고 어떤 기업은 매출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악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뒤로 빠꾸가 돼야죠. 기업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했구나.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은 다 세력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하던 이야기로 자, 1년에 한 번 정도가 큰 하락이 나오는데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지간하면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만간 이게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증시를 100% 예상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코스닥이 호구 같은 하락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이게 1년 안에 이 하락이 이런 게 또 나온다는 거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축구로 비유하자면 저 호날두가 축구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날두가 헛발질해서 허공에다 독수리슛 날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게 가능성이 적다. 비슷한 비유인 것 같아요.
격투기 선수였던 이제 최용만 씨가 저랑 싸우는데 제가 이기는 거, 뭐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오반가요? 자, 아무튼 그 정도로 기업이 아무리 좀 못났을지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일은 어지간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뒤에 또 하락하면 몰라도 이제 앞으로 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10개월, 12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런 하락보다는 이제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보합으로 가면 갈수록 수급은 없어지지만 이제 이렇게 가면서 하락도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보합 가면서 하락이 자주 나오죠. 왜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악재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럼 보합으로 가면서 하락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이제 여러분 종목이 회복하려면 올라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합장이 최고입니다. 왜요? 상승장에서는요, 안 눌려요. 안 눌려요, 이게. 안 눌리니까 매수 타이밍이 진짜 안 나와요. 그냥 다 11선, 5일선 태우고 가버리니까. 그러면 초보자들은 보통 어디서 삽니까? 5일선, 11선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수익 내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팬데믹 이후로 수급이 붙었을 때 이때 아주머니 그룹들이 수익이 더 냈죠. 30대 남자 그룹보다 아주머니 군단이 이때 수익을 더 잘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매수 버튼 누르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 종목만 보고 있는 거죠. 상승장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합장으로 가면 이제 그런 건 안 통하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눌림 형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텐데 이때는 정말로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용만 잘 하신다고 하면 수익 매매로 90% 이상의 확률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합장을 사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으로 가면 어차피 상승장 얼마 가지도 못하고 하락할 때 그 폭락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곡소리만 나요. 근데 차라리 보합장으로 가면 테마나 섹터는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주식의 현실이에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 과제를 좀 드리자고 한다면 시장과 종목의 연관성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회사, 테마 잡힌 회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리 개떡 같은 회사를 할지라도 시장이 무너졌다가 매수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아마 다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똥 같은 회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시장에서 관심 없는 회사를 할지라도 시장이 무너졌다가 시장이 회복해주면 어느 정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온다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 경험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손 놓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만이 이제 이 시장의 관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편집자님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자 하니 왠지 나중에 주식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난 21일 날 물어봤거든요. 뭐 사셨냐고. 근데 맥스트를 사셨다가 이때 21일 날 수익 나왔으니까 팔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히림도 여기서 보합에서 샀다가 21일 날 양봉 보이시죠? 이때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화성도 사셨다고 했어요. 근데 대원화성은 안 가네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다음날 29%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한 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시그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주식을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또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각자에 맞는 개성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이용한 수익 매매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선의 판단이고요. 이 외에 시장을 이기는 매매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좀 깨달으시고 시장을 대하시면 아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전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시장을 이기려고 하거나 시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매수 매도를 오늘도 누르고 계시다고 한다면 단타를 빼고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제가 갖게 되네요. 자, 힘든 시장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시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